그거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나니까 이걸 갖다가 홀딱홀딱 서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재밌게. 서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 또 공부를 한다 그래요. 나온 이 시너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살았다 그러는데, 이 공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게 잡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런 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기술을 더 배운다든지, 재주를 더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용으로 그런 데 쓰면서 우리가, 나는 계속 공부를 해왔다. 요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나중에 이는 자격증을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사회에 접근을 해갖고 이 조직에 들어가든지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면 사회에서 우리한테 비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커볼리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회사에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쓸 돈을 부모님들한테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갖고 회사에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에서 우리한테 그 경제를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님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사회가 나를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면 직장 조직이 해주고, 어떤 정부에 들어가시면 정부 조직이 해주고, 어떻든지 사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봉급이라고 주는 것이 내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지금 대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환경도 대주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용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비용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비용으로 써야 되니까, 공부는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인연을 주니까 인연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차도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를 하니까 뭐 어디 학교에 우리가 막 글 배우듯이 그런 걸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사회 공부다. 이 말, 사회 공부. 환경을 주어서 이걸 너희들한테 이 환경으로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지금 환경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무슨 환경을 제일 많이 주고 있느냐. 요거 풀어보면 대충 감각이 올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환경을 주냐. 세상의 어른들의 모습을 전부 다 보게 해줍니다. 어른들이 살아나가는데 거짓과 모순과 뭔가가 막 엉클려가지고 지금 잘못된 거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준다. 이게 환경을 너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쓸어 안아야 네 공부가 되지. 요걸 불평을 하면 네 공부가 안 된다. 이러더니. 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환경을 잘 봐야, 그리고 쓸어 안아야 이걸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바르게 잡는 건 너희들 몫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불평을 하면 너희들한테 이것이 숙지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걸 불평하고 오는 걸 불평해서 너희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전쟁 때 태어난 사람은 전쟁에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숙지를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숙지를 안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봤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잘 안 싸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싸우는 걸 우리가 본다 이거죠. 이것이 너한테 환경이다. 이걸 너한테 주는 공부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초 공부를 했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들이고 사회고 계속 다투고 있다. 지금 이 정치가 지금 뭐 이렇게 꼬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뭔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거는 지금 사회 환경을 너희들한테 고스란히 실습 공부를 하게끔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성장을 못 하는 것이고, 이걸 잘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패러다임으로 뭔가를 지금 이게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라고 지금 연구원이 돼 갖고 있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런 걸 알아놓고 나서 이제 풀어야. 그럼 지금 이제 나는 이거 봉급을 받고 조금 남는 돈으로 갖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공부를 했다는데, 지금 공부한 거는 내가 디자인 공부를 했다든지 뭐 수학을 좀 더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를 좀 더 갖춘다라고 이렇게 하면 책을 하나 더 봤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도 공부고, 사회 쳐다보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속상했던 거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 정리해 놓는 것도 공부. 공부는 요런 거 몇 프로, 요런 거 몇 프로, 요런 거 몇 프로 해갖고, 이런 게 이제 합산돼서 우리가 실력이 높아지는 거지. 한 가지만 계속 한다고 실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거는 한 가지 쪽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접하는 게 공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사회에서 주는 비용들을 그런 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데 성장하는데 쓰는 거지, 우리 재산을 준 적이 없다라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남겨가지고 은행에 모아갖고 집을 샀다. 그럼 삥땅을 쳐갖고 공부하는데 쓸 비용을 줬는데 요걸 안 쓰고 삥땅을 쳐갖고 집을 사버린 거예요. 집이 네 것이 될 것이냐? 안 됩니다. 나중에 뺏겨요. 왜 뺏기냐? 공부를 안 해서 질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는 네 질량이 못 돼요. 이걸 운행을 못 해.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든 어떻게 하든 또 돈에 많은 사람한테 이용을 당해가지고 이건 결국은 없어지고 니는 또 홀로 돼. 질량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질량이 약하면 절대 질량이 큰데 이길 수가 없어요. 뇌를 갖추는 질량을 갖추어야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돈도 내가 오게도 할 수 있고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질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갖추어야 된다. 이걸 갖추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이거 기술도 저거 기술도 이런 거 배우러 다니면서 내가 했는데, 오늘날은 또 조금 어떻게 돼, 자격증 몇 개 있는데 뭔가 또 잘 안 되는 거죠. 사회를 모르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사회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사회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것들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조금만 배웠어도 사회에 풍부하게 잘 응용을 할 줄 안다면 그는 굉장히 크게 질량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건 잘했는데, 사회 공부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그럼 사회 공부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법 강의부터 들어. 정법 이 강의를 내가 이걸 6개월만 딱 이렇게 하루에 3개 이상씩 10분밖에 안 돼요. 3개 이상씩 딱 6개월만 네가 듣고 나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100일만, 석 달 열흘만 네가 3개 이상씩 듣고 나면 사회 보이는 게 다르고 너 자신을 네가 알게 된다. 이건 특수 공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부를 처음에 100일 동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걸 자꾸 골라갖고 하나씩 요렇게 들어요. 100일 동안은. 이 정법 강의가 지금 이게 사회에 내놓은 게 한 7,400개가 이상 됩니다. 여기 지금 내놨으니까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사이트 들어가서 제목을 쳐버리면 내가 듣고 싶으면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버리면 우울하다에 대해서 다 나와요.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를 두세 개만 들어도 되고 친구 이러면 뭐가 친구인지 친구가 무엇입니까 치면은 요거는 완전 지식 사이트입니다. 치고 싶은 걸 치라는 거죠. 가족이 무엇인지 이러면 가족에 대한 게 쫙 나오죠. 그럼 우리가 기업이 무엇인지 치면 기업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쫙 나오니까 제목 마음에 드는 거 한 서너 개 내가 들으면 되고 근데 전부 다가 이게 우리 여성상위 시대 치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엘리트 공부해 놓은 게 나오죠. 뭐 요런 것들 지식하면 지식에 대한 게 쫙 나오고 요런 걸 이제 골라가지고 듣는데 한 100일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30년 공부한 것보다는 더 크게 깰 거다. 딱 100일 만에 30년 공부한 것이 전부 다 뒤집어진다. 그러면 정리가 돼 간다.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는 특수하게끔 시간으로 다 낭비하며 공부할 때가 아니고 이는 근본적인 걸 따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요런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정법 공부입니다. 요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진리를 접하는 것이 어느 때 우리가 접할수록 제일 좋은 때냐? 후천시대. 뭔가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방법을 찾는 게 진리입니다. 그럼 선천시대는 뭐 할 때냐? 우리가 정보를 갖출 때다. 정보를. 지식과 정보를 깨끗이 갖출 때. 이 갖추고 나면은 후천시대가 되면 진리로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은 일반 논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지식이에요. 논리.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인간들이 지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30%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이 육신을 주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지식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30%까지 될 때 이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는 동안에는 30%까지는 지식이라는 거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30%가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식을 위해서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지식을 위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때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논리가 생산이 되죠. 논리, 자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가 성장을 하고 압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식이 어디까지 올라오냐? 요 70%가 될 때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러면 지식 시대가 끝납니다. 60%까지 지식이 만들어지고 10%를 상식을 빚어내죠. 이거 묶어내죠. 이렇게 70%가 되면은 지식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게 끝나고 상식으로 묶여버린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상식 시대가 된 겁니다. 뭐든지 상식을 준해서 가고 있다. 그래 상식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부딪히기 시작을 하니까 멍들고 전부 다 갈라지고 두드리고 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1인 시대가 되기 시작을 하죠. 1인 시대. 부모님하고 내하고도 문을 쾅 닫고 내 1인으로 이제 이게 부인하고 내하고도 그냥 문을 쾅 닫고 이래 1인으로. 모든 게 전부 다 1인 시대가 지금 열리고. 그래서 요새 혼밥을 좋아한다면 혼밥. 밥도 혼자 먹고 싶다며 이래. 둘이 같이 먹으면 대화도 하고 주고받으면 이는 에너지가 소통이 되고 우리가 주고받을 게 있을 텐데 둘이 먹으면 그냥 밥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부딪혀.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70%대가 딱 오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이제 진리를 찾아서 목이 마른 시대. 우리가 지금 교회 가는 것도 진리를 찾아서 가는 거고, 절에 가는 것도 진리를 찾아서 가는 거고, 도파를 찾아도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가는지 아닌지를 모를 뿐이지. 지식은 이 사회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멋대로 먹는 사회예요. 멋대로 흡수를 하고 멋대로 좀 더 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진리는 없어요. 이게 진리 찾아서 헤매는 거죠. 어디서부터? 제일 높은 사람부터. 우리 직장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리를 안 찾아요. 왜냐? 우리 사장님이 찾아줄 거거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찾아서 그 간부들에게 줄 것이고, 간부들이 우리가 이 진리를 받으면 이거 우리를 같이 나눌 것이고, 지금 요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한테는 진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지 않았어. 사장님들은 진리를 직접 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 그다음 사장님들은 또 간부들을 잘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주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되냐? 지금에 와서는 사장님들이 진리를 못 구하다가 보니까 나누지를 못해갖고 전부 다 직원들이 전부 다 지구가 진리 찾아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꼴이 된 거죠. 회사에 사장님이 진리를 찾아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잘 나누고 있었다면 이 직원들은 어디 헤매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직원들은 또 밑에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 이 우리 회사에는 어디에 헤매지 않아도 됐다라는. 근데 이 진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량이 더 좋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못 배우고 나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전부 다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사고나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막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뭔가 그래 직접 어디 찾을 자리를 지금 찾는 거죠. 그게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직원들도 막 가는 거죠. 원래는 사찰에는요 일반인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가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논하고 같이 우리가 도를 논해서 길을 찾아갖고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 백성들한테 지금 이래 같이 썼어야 되는 거죠. 깨우친 사람은 일반인하고 이렇게 나눌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잘 이렇게 가리키고 이 사람들을 잘 논아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팀들이 있지 않느냐, 전부 다 자기 조직이 있고 자기하고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절로 오고 교회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니까 이제 전부 다 어려워지니까 전부 다 나도 찾으러 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몇천 년 전에도 우리가 전부 다 제사를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제사를 떴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 사대부가 떴어요. 윗사람들이 제사를 뜨고 이제 이게 아래 백성들은 그런데 제사를 뜨는데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사를 뜨는데 뒷바라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저거 조상들만 자꾸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도 우리 조상 모시보자고 자꾸 이래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윗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의 이 고을의 모든 제사를 위해서 사실 지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집에 조기 우리도 대가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놓을까 그것도 모르는데 자꾸 놀라고 할 필요 없이 제사를 안 떠도 됐어요.
근데 저거조상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혜택이 안 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좀 제사 떠야 되나. 자꾸 빠지기 시작을 한 게, 온 국민이 지금 제사를 뜨고, 지금 이 판인 거죠. 기업에서 원래가 이 직원들의 죄까지도 기업에서 다 모시버리면, 그러면 기업의 이 총수를 굉장히 존경받고, 우리 조상들까지도 다 어우러주니까. 저는 원래 근데 그 힘이 모지려면은 우리 스님이라든지 그 진짜 회장님들이 같이 하는 큰 스님이 있다며, 그게 원력을 땡겨서 우리 좀 다 같이 직원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그 회장님을 따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행사날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해내고, 요렇게 했다면 개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장보러 안 다니도 되고, 그런 날이 축제날이 돼갖고 있었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전부 다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낸다고 전부 다 뿔뿔이 다 집으로 가야 되니까 교통은 마비되고, 우리 수장이라 하는 게 저거 조상들만 모신다고 지랄하고 앉았고, 막 그렇게 우리도 막 우리 조상 모시러 가야지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뭔가 우리가 사회 지금 잣대를 지금 이제는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서 이제는 우리 위에 분들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 인간이 사는 방법을 바르게 사는 법칙을 배우는 게 진리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단 말이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을 믿고 지금 가야 되고,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다 해. 그렇게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인자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이 기업은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었다고 내보내는 일도 없어. 자꾸 번창을 하면. 직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이분들은 한 20, 30년 우리 회사에 있었잖아요. 이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했잖아. 이분들이 보물인데 그때 내보내본다고? 이분들은 질 높은 일을 하고 있어야지. 같은 지금 힘의 논리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요새는 뭐 구리를 한 2개밖에 못 땡기겠네 이래. 그렇게 젊은 사람들 쓰지. 이분들은 더 지적인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분들이 지금 뭔가 비용을,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한 군데 회사라도 바르게 잡아나가면 이것이 확산됩니다. 답이 안 나왔어. 그런 거죠. 그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까 지금 묻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사회 공부를 시킨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되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나간 것도 지금 한 7년 차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외국에서도 오고 막 미국에서도 지금 이 법문 한번 들으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몇십만 원씩 주고 현장에 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어째 스승님은 오늘 이런 자리가 말하는, 이제 생판 처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내가 여러분들 오야봉한테 내가 엮였어 지금 이게. 그래 오늘 이런 자리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정법 공부를 100일만 듣고 왔으면, 오늘 지금 눈동자가, 선생님 쳐다보는, 이 사람 쳐다보는 눈동자가 이렇게 안 돼요. 요즘 좀 들으신 분들은 이 소리 이해할 거예요. 스승님 한 분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스승님이 안 만나주는 거죠.
근데 뭔가 장관이 선생님하고 저녁 한 끼를 먹기를 해도 아주 원처럼 지금 이렇게 해도 1년이 넘어도 내가 저녁을 같이 안 먹어줘요. 그래. 왜? 내가 뭐라고 묻느냐면 비서한테 그 양반 저거 강의 얼마나 들었어요? 이러면 아이고 장관님 바빠서 많이 못 들어. 난주 안 바쁠 때 많이 듣고 찾으시오. 아니 내를 어떻게 알고 나를 보자 한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어봐야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짓거렸는지, 백성들한테 얼마나 도움되게끔 지금 하고 계신지 이런 걸 알고 나서 장관이 나를 보자 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그분 훌륭하다고 어쩌고 걔는 그분을 좀 만나자 해라. 내가 그래갖고 만나줄 사람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내를 만나려면 만날 명분이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도움이 돼야만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면 이 벌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고, 요렇게 가지고 또 그러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식구들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오늘 왜 힘드냐 하면 강의를 한 100일 듣고 오면 전부 다 이렇게 웃으면서 스승님을 맞아들여요. 좋아서. 좋은 일이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 100일만 열심히 딱 듣고 나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서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선생님 만나는 게 엄청나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안 듣고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뭐라 카노 이러고 다 본단 말이죠. 날 이래 보면 여기에다가 나는 잘 빌라고 생쇼를 다 해야 되는 거야. 힘들거든 이게.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리를 안 앉으려 했던 거예요. 이제는 안 들어서도 조금씩 앉아줄 것이, 요렇게도 앉아줄 것이고, 대학생들한테도 앉아줄 것이고, 이게 일반 이 사회도 직장인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법문을 해주기로,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생긴 거죠. 좋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 기준으로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태어났고 지금 홍익인간이 성장하고 있는 시대예요. 앞으로 미래는 홍익인간들 세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홍익인간들이에요. 홍익인간 아닌 분들이 누구냐 하면 베이비 부모 이상 되시는 연세 되신 분 있죠. 연세 어떻게 돼요? 나이가? 아니 저쪽이 그러면 조금 애석하게도 윤회 한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베이비 부모 하면 용띠부터 토끼띠까지, 용띠부터 밑으로 토끼띠까지, 여기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 밑에서 용띠부터 토끼띠까지는 X세대. 요것이 아날로그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이제 위의 세대 지금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지금 맏형들이라 가지고 홍익인간들 후배들을 잘 키워내는 데에 앞장을 서고 희생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다음에 윤회를 한 번 더 할 때는 지도자로 태어납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마지막 일생을 또 살죠. 지금 이제 이 홍익인간들은 이게 후천시대가 맞이한 지금 홍익인간들이 사는 데에서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 또 할 수 있느냐, 윤회가 끝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한다. 이거 이제 생소할 겁니다. 이게 지금 윤회가 끝난다, 마지막 일생이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번 다시 못 온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배 안에 우리가 이게 아기가 생기니까 여기에 내 영혼이 요 안에 들어와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 안에 아기를 만들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지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동물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딱 태어나서 아주 순식간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쁩니다. 애가 태어날 때는. 애가 태어날 때 받는 사람도 바쁜 것 같지만 신들도 바쁘고 지금 영혼도 바쁘고 지금 이게 엄청 바빠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인간이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래가지고 요 인간이 딱 태어나고 나서 요만한 게 주먹튀기만한 게 하나가 딱 태어나요. 태어나면 여기에 순식간에 이게 내 영혼이 여기에 쫙 붙어서 6,600km 쫙 들어가야 돼. 순식간에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아이들이 그 축 처지가 나왔던 게 갑자기 뭐 응애라고 막 감을 지르며 발발발발 뜰 때가 있어요. 요때 요만한 게 요때가 지금 이 기운이 다른 게 에너지가 뭔가 육신에 붙어갖고 6,600km 쫙 들어가고 있을 때 어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요게 요래갖고 쫙 들어가고 나니까 흥얼 애가 이런단 말이죠. 요때는 인간 환생 성공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때 이렇게 6,600km 들어가면서 이게 파장이 일어나고 저것끼리 스파크가 일어난 에너지가 6,006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쫙 모여서 지자리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모이는 힘을 갖습니다. 이게 쫙 모여가 있는 게 마음 에너지고 여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놈이에요. 이놈마다에 전부 다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요 마음 에너지가 생겨야만 인간 환생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마음의 에너지는 통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백년 안팎을 너희들이 쓰고 이걸 폐기하지만 이것은 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자연에서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내 영혼은 차원계로 가는 것이다. 차원계. 영혼은 비물질이라 물질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원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정신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교들이 많이 생겼고 자기 논리로 이야기한 것들이 천상이다. 이 사차원이다. 무슨 이게 영혼들이 가는 세상이다. 뭐 요단강을 건너간다. 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했던 거죠. 내 영혼이 죽지 않는 놈이다. 어떤 때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뿐이지 나는 죽는 것이 아니요. 육신은 서고 나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윤회를 하는 것은 영혼이 계속 우리 육신을 받아서 그 시대에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또 우리 영혼들이 성장해야 되고 영혼들이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했다. 그래서 내생을 위해서 내를 갖추는 요런 일을 했던 거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진짜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밥 먹는 게 하는 일이냐? 이거는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물질을 넣어서 물질을 보존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네 영혼이 하는 일은 지식을 자꾸 배양하는 일입니다. 지식 생산. 그래서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지식이 더 나아지는 거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는 속에서 지식이 더 질이 좋아지게 배양되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서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꺼내놓고 이것이 지식 생산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것이 오늘날 최고의 지식 시대를 지금 만들었다. 이거는 에너지 중에 어마어마한 비물질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선천과 후천을 사는 이 홍이 인간들이 태어나 있을 때는, 이때는 이 지식이 최고로 성장이 돼 갖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것을 지식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지식이 최고의 생산이 된 것을 다 갖추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상식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상식 속에 사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상식이 갇혀버린다라는 게 문제죠. 상식은 상식 속에 갇혀버리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지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이 사회가 누구든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시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식과 상식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노상 바친다 이 말이죠. 이 상식의 틀을 못 깨는 거죠. 왜? 상식과 상식이 부딪히 갖고는 이것이 깨지지를 안 하고 부딪히고 네 영혼에 멍이 듭니다. 멍든다. 상식이 부딪히면 멍들어요. 육신에 멍드는 게 영혼에 멍들어. 그래서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부딪히지 마라. 너가 상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영혼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더 힘을 못 쓰죠. 힘이 축축 떨어지죠. 우리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상식이 부딪힌 거예요. 이러면 힘이 축 떨어져요. 힘을 못 쓴다. 형제들이 싸워도 마찬가지. 네 고집과 네 고집이 부딪힌 거거든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들이 하는 일이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생산하면서 그걸 일용할 양식으로 가지고 이것을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다 하고 나면 영혼들이 가는 데가 차원계라고 하는 겁니다. 3, 4차원계는 동시에 있으므로 우리가 인육을 가지고 물질 속에 사는 세계가 있고 인육을 벗고 나면 영혼들이 사는 세계가 4차원입니다. 3, 4차원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같이 접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상신이 온다 안 온다 서로가 마주쳤다 안 했다 귀신이다 말다 하는 소리가 이것이 3, 4차원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항상 3대 7의 법칙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떨어질 때는 마주쳐서 이것이 표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충만할 때는 마주쳐도 표가 안 나게 돼 있고 왜? 3대 7의 법칙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데 70% 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건강하고 질량이 좋을 때는 귀신들이 내한테 와도 여기에 표시가 안 나고 지나칩니다. 근데 내가 질이 좀 떨어졌을 때는 귀신이 오면 여기에 턱턱 걸리죠. 이래서 귀신하고 같이 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놔야 됩니다. 앞으로는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에 우리가 일반 지식이 있지만 자연의 법칙이라는 이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리로 지금 세상을 풀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춰놓은 것이고 지식은 우리가 인류 사회가 이때까지 살았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책을 보면서 말로 들어가지고 갖추는 것이고 진리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식은 이때까지 정보를 우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지식이고 일반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은 상식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진리를 받지 못하면 상식 속에 갇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인생을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진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법문이라고 해요. 법기라고도 하고 이걸 받게 되면은 상식이 무너진다. 상식의 이 틀이 무너진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 지식이 이제부터 진리의 법비를 맞아서 꽃피게 된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쓸 때가 다 돼서 영혼이라고 해서 한 볼에 치고는 우리 영혼이 나고 이거를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몇 년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들어온 지 한 달 됐어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예. 우리가 애국을 우리가 보낸 자제분들도 많이 있고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서 태어났으면은 그 애국에서 성장을 하죠. 그럼 애국에서 성장을 했으면 이게 누구냐? 미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서 태어나고 우리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면 미국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 말도 배우고 미국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국제사회 어디 나가면 국제사회를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거기서 내가 뭔가 스펙을 따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잘났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홍익 인간이에요. 홍익 인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7,000년 동안 국제사회하고 섞이지를 안 했다.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최고 잘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000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DNA를 계속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자손을 놓고 또 돌아가시고 자손을 놓고 돌아가시고 자식을 DNA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7,000년 동안 희생을 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래갖고 국제사회하고 섞이지 않게 하고 되도록이면 단일민족으로 보존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거냐? 오늘날 홍익인간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로 홍익인간들을 탄생시킵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렇게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부터 국제사회의 모든 논리와 사상과 지식과 모든 문물을 다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문호를 한꺼번에 7,00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이 문호를 다 열어버리고 싹 썰어여가지고 우리 홍익인간들이 전부 다 인류의 사상을 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깡그리 먹을 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너희는 먹을 보리살 한 말만 있어도 너무 도움을 안 받들라 하는 놈들이니까 전쟁으로 폐허를 만들어 놔놓고 인류의 걸 전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놓고 납작꼬리 한 포대 들어오면서 그쪽에 논리와 사상을 한 개 묻혀 들어왔고 초콜릿도 한 개 받으면서 한 박스 받으면 거기에다가 또 사상을 묻혀 들어왔고 요렇게 해가면 여기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부제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에 있는 사상을 다 끌고 들어오게 하려고 전부 다 우리를 도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던 이 자연의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딱 몇십 년 만에 이 민족이 딱 몇십 년 만에 인류하고 어깨를 맞닿을 수 있는 만큼 그런 환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전부 다 국제적으로 지금 보내고 또 국제적으로 가서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딱 몇십 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7,00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우리 민족이 인류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다. 이 홍익인간들이 인류에 안 나가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 딱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 7,000년 동안 섞이지 않았던 단일민족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국제사회를 알아야 국제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니라. 이게 홍익인간 운명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지금 이 소리를 잘 모를 겁니다. 이거 앞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콜리게일 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배웠느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못 먹고 살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 저마다 소질을 갖춰갖고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
그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요걸 알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상기해야 될 일이지 이걸 내버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7,000년의 혼이 담긴 조상님들의 얼을 빛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왔고 조상님들이 희생한 보람을 찾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인류에 있는 모든 이 가지고 놀던 이런 문물을 가져 들어왔고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 갖추어서 이걸 바르게 연구를 해가지고 인류에 도움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야 되는 요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인류는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성장하던 게 다 멈추고 있어요. 이 민족은 전부 다 배우고 다 성장돼가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사회도 살아나가던 방법이 다 멈추고 있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해야 되죠. 이 답 하나만 찾아도 하나씩 하나씩 찾을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엉망진창이 된 이 사회가 평정을 이루고 여기서 빛이 나고 이것이 인류가 이걸 배우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다. 동물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앞으로 사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하루를 생각을 해도 내가 단 한 시간이라도 홍익사행도를 내가 내줬으니까 홍익사행도가 무엇이냐? 아무리 낮은 생각을 해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질이 높은 생각을 한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조금 더 우리가 질량이 높게 간다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큰 사고가 우리가 터지고 크게 가고자 한다면 인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홍익 인간들이 너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너는 너 삶이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때 홍익상이다. 작아도 주위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못할지라도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놓지 마라. 이걸 법으로 지금 이 소리를 하면서 국민 앞에 지금 쏟아내는 소리는 하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놔도 되는데 앞으로 좀 더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힘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거는 보는 사람은 나도 또 그래야 될 것이. 키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운용 시대다. 우리를 키울 때는 조상님들도 도와줬고 땅에 내리섰던 신들도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키우던 시대를 끝나고 인본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운용해야 된다.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홍익 세상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홍익 세상이 될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 모든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걸 찾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너희들 거 다 거둘 것이다. 다 걷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걷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힘들게 돼 있는 너희들 거 다 거둘 거.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고생 끝에는 낙이 옵니다. 우리 백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그 뒤는 낙이 옵니다. 절대로. 우리 애기가 이래 물었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그냥 힘든 데다가 내가 해야 될 공부와 어떠한 환경에서 정확하게 못해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국이 무엇인지 미국이 무엇인지, 나는 미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들어간다면 내가 바르게 하는데 어떠한 삿된 이는 기운은 안 온다. 틀리게 가면 삿된 기운들이 와서 나를 자꾸 친다. 세상은 바른 걸 알고 바르게 가야 돼. 그걸 누가 못 가르쳐 줬던 것이. 미국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원리를 못 가르쳐 줬고, 그러한 환경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이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법칙을 가르쳐 줬어야 되고, 누구든지 조건이 좋은 데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조건이 나쁜 데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조건이 나쁜 데서 성장을 했느냐? 4살 때부터 과로 뇌피리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끈파리 소년이고, 시문파리 소년이에요. 구두 닦기 소년이고, 요런 사람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성장을 해가지고 성년이 돼가지고 또 산에 죽으러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 속에서 혼자 죽으러 들어가가지고 살톨 하나 없는 데에서 거기서 죽으러 들어가갖고 100일 동안 그쪽에서 몸부림을 치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지를 못하고 왜 내가 죽으려 했던 그것이 얼마나 못된 생각이고 잘난 척한 삶이고 얼마나 금방졌는지를 그걸 알고 무릎을 딱 꿇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한 것이, 이것이 17년 동안 쓰레기를 줍다가 나온 게, 나는 돌을 닦은 게 아니고 쓰레기를 17년 줍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갖고 17년 동안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어. 입을 다물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본 적도 없고, 한 번씩 봐야 될 일 있으면 요래가 조금 봤어요. 땅만 쳐다보고 쓰레기만 쳐다보고, 내 자신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 이 모순을 닦기 시작을 한 것이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스면서 17년은 거러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깨끗해지면 너를 알고 세상이 보이고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티가 있으면 남의 티도 같이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깨끗하면 남의 티가 사랑스러워. 그것이 답이 보이고, 그래서 그 티를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만큼 조건이 나쁘게 자라서도 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만들어 가느냐는 내한테 달린 것이지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그것이 수행임을 나는 끝나고 나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수행하려고 수행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못남을 닦고 갈고 닦은 것이 결국 이것이 수행이 있었음을 나는 증명하고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서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내가 가르쳐주고 너희들한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사람이. 우리 같이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이 사람이 내 부모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사회는 전부 다 내 부모예요. 당신은 이 사회 자식이고 내 부모를 골라가지고 여기에 딱 있는 한 더 많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회는 전부 다 하나로 운영체로 돌아가지, 내가 닫으면 내한테는 이만큼 좁은 것이고 내가 열면 그만큼 넓어진다. 미국에 있어도 이제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우리 부모들도 있으니까 같이 도움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라.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조금 중간 관료죠. 중간 관료니까 중간 관료하고 아래 사람들하고 소통이 지금 많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이제 우리 오늘 한번 나눠보죠. 중간 관료하고 이 아래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중간 관료의 주장성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장. 이 중간 관료가 생각하는 거를 너무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래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듣기를 바란다. 요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이 의논해 줘야 될 때라는 거죠. 중간 관료가 이러한 것이 잡혔을 때는 이걸 가지고 아래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해버리고 강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래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전부 다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 관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죠.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중간 관료들이 우리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들을 아래 사람이 따라오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아래 사람들한테 무엇을 했느냐라는 생각은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안 만들어져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끌고 가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뭐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위 사람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아래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게끔 이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운영된다. 근데 아래 사람을 위해서 안 살고 아래 사람이 나를 따라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것은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윗사람은 아래 사람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내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잘 이끌어줘야 된다. 이것이 윗사람의 할 일입니다. 요건데 아래 사람이 따르기를 자꾸 바라는 거죠. 아래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윗사람이 행동을 해내야 된다. 이것이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면 아래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윗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있기에 이것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다 뻗어가면 사장님이 실력이 없으면 직원들이 사장님 말을 안 들어요. 사장님이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이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실력이 제일 먼저 사장님이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따라온다. 이건 정확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빨리 각성을 하고 그러면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 밑에 간부님들은 간부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안 잡으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제 어려워지는 수밖에. 딱 요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아직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실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의논하는 것이 창책이다. 의논을 해가지고 의논 일어난 것들, 잡힌 것들부터 하고 또 다음에 또 의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논을 해야 되지. 주장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깨지고 멀어지고 담이 생기고 이 의논을 하면 이게 모이게 되고 요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논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 중간 관리자가 무능력할 때는 어떻게 대표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족해서 그런 거죠. 대표자가 부족하면 중간 관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만 바르게 돼버리면 밑에를 잘 이끌어주는 거죠. 요 밑에를 잘 이끌고 나면 이분들이 요 밑에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직위 체계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 또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못했으니까 그 다음 못하고 있고, 요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7,000년 만에 이러한 집단 생활을 처음 합니다. 이게 딱 몇십 년이에요. 7,00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우리한테 주어진 걸 해보고 있은 것이지 답을 찾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7,000년 만에 깨어나는 원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게 해보는 것이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연구를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일어나기는 했고 집단은 모였는데 이제 이게 운용하는 법칙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부터라도 찾아야 되죠. 한 군데만 바르게 찾으면 여기서 기가 찬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한 회사에 지금 우리가 집단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가족이 안 되고 생각이 따로 있다면 너희들 이거는 전부 다 부딪히게 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좋은 회사가 되고 싶은데요. 근데 한 가지 물은 거는 마무리 짓고, 잘했으면 박수를 한번 치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건데 근본을 안에 잡아가 보면, 나는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원천적인 이게 재료를 대주면서 여러 군데 업체들하고 상대를 한다. 요렇게 상대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군데에 상대를 한단 말이죠. 기업들을. 요렇게 상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군데 상대를 하면서 내게 필요해갖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해 줄 게 있다면 처음에는 나는 이 업이 굉장히 잘 되기 때가 있는 거죠. 여러 군데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잘 되면서 왕성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됐었던 거죠. 기초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가 거래처들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내가 챙기고, 그 이윤을 조금 덜 챙기고, 뭐 이렇게 했다고 거래처에 우리가 바르게, 활동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사장님하고 인연이 된다. 그 거래처하고 인연이 된다. 인연이 되면 우리는 이 물건을 방편으로 해갖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것이지 여기서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방편으로 해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군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거래처가 되다 보니까 나는 물건 납품할 때도 많고 돈도 많이 벌리고 성장할 수 있겠죠. 있는데 이 물건만 가지고 자꾸 거래를 해 먹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회사들이 또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어려워질 때가 오면은 이제 싼 거를 또 찾게 되고 또 싼 거 찾아도 또 어려워질 때가 오면 더 싼 걸 찾아야 되고 조건 좋은 걸 찾아가다 보니까 요렇게 하다 보니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누가 어려워져요? 납품하는 내가 어려워집니다. 왜 2년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어려워질까요? 요 안에 원리가 있거든요. 납품하는 데는 말이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분은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의 눈이 더 크게 떠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쪽에 납품하는 사장님들이나 그쪽에 간부들한테 내가 이거 물건 대주는 거 말고 사람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걸 방편으로 사람이 이제 갖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갖춰지는 데는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돼.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줘야 갖춰진다라는 거죠. 돈을 좀 주는 게 갖춰지는 게 아니고, 그게 도움된 게 아니고 정보. 예를 들어서요. 저분들이 조금 뭔가가 힘들어해요. 내가 아는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해결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좋은 책을 내가 이렇게 뭐 읽은 게 있다든지 이런 걸 하나 선물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걸 책을 보는 바람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어려움이 풀린다면 도움되겠죠. 그러면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스님이 아주 이런 거를 잘 풀어줘서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 그런 분을 소개해 준다면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몰라가지고 못 갔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뭔가를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이 푸는 방법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 사람이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내가 그 사람들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 사람들은 나를 찾게 돼 있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환경에서 거래는 저절로 일어나고 사람을 도우면 물건은 저절로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 갖춰지는 방법. 나는 이 사람하고 갖춰지려면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갖춰집니다. 만일에 내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저 사람한테 돈을 몇 푼 주면 어려우니까 돈을 몇 푼 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다. 좋아는 할 수 있겠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니까. 하지만 이것은 도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뇌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내 뒤통수를 때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물질로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물질이 방편이 돼서 우리가 걸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서로가 도움될 일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는 우리는 가족이 돼가는 거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걸 못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래처가 아주 좋았고 아주 우리는 잘 됐는데 요새 왜 어려워지냐? 어려워지니까 나도 어려워진다. 다 같이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업에서는 무엇을 우리는 갖추었어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무엇을 우리가 공급했어야 됐었고 물건만 팔고 물건만 공급해주고 우리가 좋은 제품만 이어준다라고 찾아준다라고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던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88 올림픽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됐어요. 근데 88 올림픽이 지나고부터는 사람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아서야 되고 수준이 올라간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하고 먹고 살만할 때 우리가 더 지적으로 가는 사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적인 도움이 안 됐고 우리 국민들이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길을 못 열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기가 좋은 세상이지 손발로 뛰고 힘으로 살고 힘의 논리로는 절대로 좋은 세상을 못 산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지금 어려움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업체가 있다면 납품업체에서는 물건만 납품하는 게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필요한 다른 거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지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 열심히 갖추어가지고 납품하는 데는 이게 종업원들이 다 하면 돼요. 어느 시스템 때문에 종업원이 하고 사장님은 뭔가를 배웠어야 돼요.
더 갖추고, 더 정보를 알고, 뭔가를 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는 돈 받고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내를 믿고 이렇게 물건을 받아주시는 분들한테 믿고 내한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될 거를 나는 찾아서 자꾸 공급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했어야지 이것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기업을 할 수 있고, 그럼 나는 납품하는 거는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더 크게 할 수 있고, 이는 역할이 됐던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런 건 참 좋은 질문이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사회 지금 진입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 왜 진입을 했는지 요거부터 우리가 키를 잡아야 돼. 사회를 진입을 해갖고 회사를 다닌다, 공장에 다닌다, 무슨 내가 업장에 나간다, 어떻게 나가는데 사회 진입을 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진입을 했는데 왜 사회에 나오느냐를 근본을 알고 나왔어야 된다. 1번. 사회는 왜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돈 벌어갖고 먹고 살라고 나오냐. 이거. 그러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갖고 사회를 배우러 나오느냐. 요 두 가지 중에 지금 키를 먼저 잡아야 돼. 내가 노동을 하고 돈을 얼마 받기 위해서 사회를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워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냐. 요 키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21세까지입니다. 자랄 때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분별을 해가면서 우리가 내 자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30대가 돼가지고부터는 내 공부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시간을 30대를 줍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20대까지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30대부터는 환경만 줘놔놓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우리가 30대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40대에 가가지고 네가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를 전부 다 점검을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40대를 마의 40이라고 하는 겁니다. 40대는 네가 갖춘 게 모지려면 사회에서 전부 다 당하는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뭔가 네가 돈을 좀 벌었다고 벌어놓으면 40대 다 당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뺏겨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 지천명이 된다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소리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갖추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내가 어떤 형태가 돼가 있나, 나중에 40대고 50대가 되면 노예가 돼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노예. 왜? 배우고 갖춰서 덩기 없기 때문에, 갖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량이 모질해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데 노예로 살아야 된다. 어디 노예? 사람한테 내가 놀림을 받아도 할 수 없고, 또 돈한테 내가 끌려다니도 할 수 없고, 내 질량이 모질한단 말이죠. 돈보다 또 나의 질량이 모질해. 그러면 그 이상을 절대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태어난 이 국민들은 홍익인간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거죠. 7,000년 동안 우리 조선이 돌아가는 이 사회하고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눴고 2차 대전 이후로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람 키우는 나라예요.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돈에 매달리 갖고 살면 돈보다 또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약한 사람들이 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갖추는 데 힘써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온다. 이제 컵의 원리가 나옵니다. 스님 가르침 중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쓰일 겁니다. 내가 이거 컵을 만들러 이 시기에 이 사회에서 두 사람이 컵을 만드는 공장에 일을 가요. 일을 가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요. 컵을 만드는데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가는데 월급을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주고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일을 해요. 하는데 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컵이 만드는 공장에 가요.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요렇게 갖고 가니까 이 사람은 봉급을 안 주느냐? 정확하게 이 사람만큼 줘요. 이 사이는 룰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정확한 조건에 정확하게 두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은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가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 답은 절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각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조금 이제 보자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일을 다니는 사람은 이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여기서 창의력이 안 나와요. 첫째로 창의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힘든 사회에서 불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힘드니까. 이러면 내가 얻는 게 없어요. 딱 얻는 것은 월급을 받았다, 돈.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하러 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의력이 일어납니다. 창의력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 창의가 일어나는 게 재미가 일어나는 거죠. 재미도 좋으니까 이게서 내가 일이 힘이 안 들어요. 일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이게. 힘이 안 들어 재밌죠. 막 재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창의가 더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막 솟죠 이게. 요렇게 되면은 요 시간이 이 사람하고 일을 우리가 3년을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 이 사람은 창의가 높아졌고 아주 기술도 뛰어나졌고 이 사람은 아주 힘들고 지금 또 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3년 만에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래 되면 우리가 사장님이 만일에 이 두 사람을 일을 시킨다.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말을 잘 안 하는데 보게. 후자겠죠. 이 사람은 보물이에요. 보물이라 가지고 이 사람은 내하고 평생 갔으면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가도 그냥 뭐 조금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불만만 하고 뭔가 실력은 안 올라가고 뭐 지혜롭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났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이게 회사에 운영을 하면 이 회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 회사는 무조건 번창을 하고 아주 커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얻을 만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조건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따라 갖고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산다면 누가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 있고 당신은 탐낼 사람밖에 없어요. 회사는 망해도 이 사람은 내가 놓기 싫은, 회사는 그만해도 좋은데 저 사람은 놓치기 싫은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죠. 이거는 나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바르게 기초가 안 돼가 있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것은 돈을 얼마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 밑에 우리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은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인데 가족들이 내 밑에 10년을 있었다면 10년 동안 어떤 회사, 어떤 사회에 있는 것보다 더 갖춤이 성장이 돼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이것이 사장님의 의무라는 거죠. 의무. 네 밑에 사람을 10년 동안 맡겨놨는데, 하느님이 10년을 맡겨놨는데 너가 돈이나 주고 밥이나 먹도록 해주고 그냥 일만 시키고 돈 좀 더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고 있다면 이 젊음의 10년을 낭비시킨 이 죄, 그 죄값은 내가 분명히 받아야 돼. 20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덩신을 만들어 놨다면 그 죄값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회사들이 어려운 것이다. 이 회사를 내가 차린다라는 것은 회사를 차리고 나면 사람하고 인연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인연이 되면 내 형제들과 나의 자식들과 이렇게 전부 다 인연이 될진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게끔 내가 키워내고 이끌어줄 것이냐, 여기 대표들이 해야 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돈이 많이 남으면 어디 또 몇천만 원 누굴 줬다, 뭐 어떻게 저 소아마비에다 줬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내한테 주어진 인연들을 얼마나 성장을 하는데 내가 이바지를 하느냐. 이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갖고 사회로 나갔을 때 이 사회에서 인재를 키워낸 사람을 사회로 내보내준다면 이것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할 것이냐. 20년 30년 동안 박충희를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많이 탐내게 만들고 내나 잘 살라 그러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20, 30년 지나서 사회로 내보내버리면 사회 쓰레기를 주내는 겁니다. 니한테 인연을 갖다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주었더니 그걸 쓰레기를 만들어가고 사이다 쏟아내면 이 정부가 그것을 지금 좀 더 감당을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감당을 해내려고 들면 나라 망하게 돼 있죠. 지적인 사회가 되고자 우리는 7,000년 동안 노력한 민족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국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빛나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기업인들이 무엇이 기업인지도 모르고 아직 그는 공부를 못한다 했어야 내한테 내를 따르고 하는 이 직원들이 내 자식임을 알고 나는 혼신을 다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불쳐하려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다 했어야 돈만 벌어갖고 갈라먹으면 되는 것이냐. 그러고 이 젊음을 희생시키면 그 뒤에는 어떡할 거냐. 하나라도 배우게 하고 하나라도 갖추게 하고 하나라도 지적으로 만들어내서 이 자들이 앞으로 세상 보는 눈이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되고 사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며 살 줄 알게 만들어내야 되고 사회적 사람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컸을 때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회사를 차린다든지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열심히 일어나면서 당신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경제를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게끔 자기 생각으로만 자꾸 끌고 가면서 나중에 이 직원들이 불만을 할 때는 왜 불만하는지도 모르고 직원도 왜 불만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미치겠어 요새.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가정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가정을 가질 때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를 이 교육용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 직원들을 같이 나누는다든지, 우리가 사회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어떤 사회를 만날 것인데 우리는 그 밑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우리가 실패를 해서 힘들어진다든지. 이 조직이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라고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공부를 안 하고 먹고 살라고 이제 박충희를 만들어라 아주. 대한민국 사람을. 지금 요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20, 30년 지나니까 이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새 명태들 많이 시키죠 한때. 요새는 조금 덜 시키나? 명태 한 마리 주고 집에 가서 소주 무라며. 그래갖고 이렇게 명태값 좀 주고 소주값 좀 주고 내보내는데, 그렇게 해갖고 내보낼 때 되면요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이제 뭐 먹고 사나? 두 가지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명태 당연 사람들이 딱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인자 뭐 먹고 사나? 딱 밥버러지가 돼갖고 지금 내보낸 겁니다. 이 사회는 큰일 난 거죠 지금. 응? 명태를 당한다 그러면 5년 있다가 내보내. 명태 안 돼요. 아무리 안 돼도 15년 20년은 있다가 내보내야 명태 소리가 나와요. 명예퇴직 이런 핑계로 해가 쫓아내는 거. 20년은 돼 그 소리를 해요. 20년을 그분 밑에 있다가 이제 뭐 먹고 사나 하고 세상에 기 나오면 이 인생을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 젊음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시절을 놓친 것을 어디다가 우리가 지금 하소연할 것이며, 이런 걸 가지고 노동쟁이를 만들어 갖고 사장님한테 그런 거로 달라들어야지. 돈 얼마 더 안 준다고, 산예금 조금 더 달라고, 이틀 논리 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달라더니 이건 바보들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나라에는 전체가 혁신이 일어나야 돼. 옳고 그런 것부터 찾아내고 바른 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라. 이런 것들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를 열심히 우리 경험할 동안에 이런 게 부딪힐 것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알고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하나하나 쏟아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키워내서야 되는 이런 시대에, 이는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 개 한 개 우리가 종목종목 백성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행위는 안 하고, 맨 너무 부처님한테 절해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빌면 다 된다 그러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 그러고, 예수님 군사가 되잖아. 돌배한테 절을 그렇게 시키면 되는가? 이런 기복이나 시키고 매달리면 해주는 거 마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라도 배우고 갖추는 것이 내 힘이 되는 것이야. 우리는 이걸 보고 생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법칙을 우리는 배우면서 성장을 했어야 했다. 직원들끼리도, 이제 직원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있었던 기분 나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뭔가를 우리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직원들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우리가 3, 3,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직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던 오늘의 며칠 동안에 있었던 걸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또 이렇게 의논하고 연구하면서 요렇게 우리가 3년만 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100% 전부 다 연구원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처음부터 잘못 받았던 것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뭔가 채워가고 뭐든지 연구원으로 지금 성장을 했어야 돼요. 주입식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입한 거를 같이 의논한다. 주입한 걸 또 의논하고 이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서도 연구원으로 지금 키워서야지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 일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다가 우주에 지상에 있던 모든 이게 살던 것을 다 좋은 것만 가져 들어와갖고 우리가 다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회사에 와서 어떤 환경이 벌어질 것이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과정에서도 환경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환경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처음보다 소화를 해서 잘 만져가고 연구를 했느냐 따라 가지고 내 자신이 갖추어진다는 사실이죠. 응? 질량이 갖추어져야 너한테 멸시당하지 않고 이 자연에 휘둘리지 않고 돈에 매달려 갖고 끌려가지 않고 힘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고 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 뜸 한 뜸 갖추어야 되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3년만 내가 갖추어 보면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는 본인이 압니다. 3년만. 왜 지금 이 김지민 회장이 우리 직원들 보고 정법 강의 들어라 정법 강의 들어라 했느냐. 저 양반이 참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내 직원들 앞에 이 말 해갖고 안 됐지만 고집 보통 센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법 강의를 듣고 지금 사람이 변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내 형제들도 변하고 있어요. 내 직원들이 이것만 들으면 나는 한이 없을 만큼 뭔가를 찾은 거예요.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우리 사장이 뭘 가지고 저리 들어보라는지 우리가 한 10개고 30개라도 한번 들어봤어야지.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세상에 다 속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만큼 이야기할 때는 한번 이게 밑지어 본전이고 한번 들어보자. 요것도 한번 해봤어야 되죠. 응?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나서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가 같이 이거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나도 좀 같이 한번 의논 좀 해보자. 이러고 주위 확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주위 사람들이 같이 들으면 내하고 이야기 소통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고 오늘부터 일하는 게 대판 틀려져. 힘이 안 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왔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장님 잘 물었어요. 조금 내가 좀 못났다고 이야기를 듣더라도 좀 참고 그렇게 진짜로 훌륭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표님을 바르게 못 이끌어줬어요. 예. 궁금한 것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얻는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회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동년배일 수도 있고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선배 뭐 후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사람한테 마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고 사람한테 신용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말이에요.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라는 놈이 뭔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정법 강의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무엇인가 탁 치면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신용을 얻어야 되는데 신용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내가 자세를 낮추고 의논을 할 때 신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주장을 하게 되면은 신용이 까먹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 후기가 바뀌는 시기에 이 우주 운용체제가 70%가 운용체제가 끝나고, 그 위에를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운용체제는 이거 본문을 많이 안 듣고 지금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한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어요. 우주 속에 사는데 모든 은하계, 우주의 모든 엄청난 많은 이 수가 있는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도 우주 속에 있는 거다. 우리 은하 안에서도 이 별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수조계가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서만도. 수조계의 별이 있는데 그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계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구 안에 있는 거죠. 지구도 이 우주 속에 있고,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 또한 지금 대우주 속에 운행의 법칙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우주가 70% 운행이 끝났고, 지금 이제 30% 남은 이 대변화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후기라고 이야기해요. 후기. 전기가 끝나고 후기에 돌입했다. 전기와 후기가 어떻게 다르냐? 전기는 생산할 때고, 뭐든지 빚어낼 때고, 더욱 질량 있는 걸 만들어낼 때고, 요런 걸 할 때고, 후기는 운용체제를 움직일 때다. 이렇게. 운용한다. 빚어낸 것을 운용한다. 지금 전기와 후기가 지금 갈려갖고 후기 6년이 됐습니다. 6년 차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오늘날이 후기 6년 차. 그래서 지금 5월 달인가요 아직? 네. 후기 6년 5월이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후기라는 게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인류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소리도 했고, 지구 종말 소리도 했고, 이것이 전부 다 전기를 마치는 소리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논리로 만들어서 했었던 겁니다. 후기에는 우리가 운용체제가 달라진다. 살아나가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바라고 있는 사회는 지금 전기의 삶이 아니고 후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에는 내가 섭득하고 주장을 하면은 힘의 논리로 인기를 얻는 시대였었어요. 전기. 주장하고 힘이 있으면 인기가 있었고, 요러 하는 시절이었었는데, 이 시대가 끝나고 후기가 돌아오는 과도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전후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주장을 하면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해야 된다. 의논. 누구든지 인간을 존중하라. 사람 존중 세상. 인본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존중하고 의논해라. 의논. 네 걸 주장을 해서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의논하는 시대를 지금 가지는 겁니다. 왜? 저마다 다 성장을 했다. 이래 되는 거죠. 우주에도 모든 에너지들이 전부 다 더 질 좋게 만드는 건 성장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주에서 에너지를 생산 안 한다라는 게고 생산을 하는데 더 질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이런 운행은 끝났고 계속 필요한 것들만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있으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주에는 이 물질의 운용체지만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은 비물질 운용체다. 비물질 운용체인데 이것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이 육신이 있는 거죠. 육신은 물질이고 물질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질 좋은 말로 한다라고 종교들이 이야기를 해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간삼을 사는 우리는 완전한 체가 아니고 지금 물질과 비물질이 동시에 지금 엮여져 있는 중간체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 이 중간체가 되면서 일어나던 게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겁니다. 삼운일체가 해서 인간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운용하는 이런 이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운용하는 역할이 있고 육신이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은 것들은 이런 걸 좀 풀어나가야 바르게 지금 이해되게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 이거는 사람들한테부터 나는 신용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용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낮춰라. 다른 사람도 존중해라. 나를 낮추고, 그 다음 뭔가를 나누고 싶으면 이걸 의논해서 나누어라. 내게 옳다라고 고집 부리지 마라. 그러면 나는 멀어진다. 사람으로부터 신용이 멀어지는 것이 고집 부리면 멀어집니다. 내 자식하고도 갖춰지고 싶다면 의논을 해라 하는 거죠. 의논. 자식도 부모님하고 내가 갖춰지고 싶다면 의논해라. 형제도 그렇고 우리 이 지인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만일에 갖춰지고 싶다면 의논해라.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그럼 의논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의논을 잘 못해요. 요건 조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조금 나를 갖다 좀 꺾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만. 두 가지 없습니다. 의논을 하게 되면 힘이 모이게 되고 너희들은 갖춰지게 되고 여기서는 에너지가 일어나서 너희들 하는 일까지 잘 되게 돼 있다. 의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고의 질량으로 큰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에요. 못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잘난 사람들이 어렵게 사냐? 내 주장이 강해서. 요래서 지금 어렵게 사는 겁니다. 내 주장이 강해서. 자기 뿔따구 때문에. 자기 신경질을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신용을 얻어놓고도 까먹어버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인 사람으로 가야지 힘의 논리로 갖다 디디다 되는 것은 이건 지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지식인들이란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이 사회 대한민국은 지식인들이 지금 성장하는 곳이에요. 지식인들이 지성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무식하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후기에서는 정확한 운행의 법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장하지 마라. 의논하고 나누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힘이 배가가 될 것이고 힘이 생길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의논하세요. 뭐든지 의논부터 해가지고 풀어라는 거죠. 주장을 내서 안 된다라고 썩내지 마라. 그건 네가 약한 거다. 의논해라.
의논한 것은 의논해갖고 둘이서 통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걸 돕는다.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후기는 전기하고 틀린다 이 말이죠. 운영의 법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후기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시대를 놓치고 시대에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것이다. 지금 앞으로 후기 시대입니다. 후기 시대는 너희들이 먼저 의논을 해서 통합을 이루어라. 그것은 하느님이 스스로 되게 해준다. 이러는 거죠. 인자는 하느님한테 도와주세요. 안 도와줍니다. 너끼리 의논했냐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요걸 지금 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말하면 당신들 못 알아듣잖아.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끼리 막 이렇게 갖고 막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느님 아무 말도 안 해. 가만 보고 있어요. 도와주지도 안 하고 가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막 우리끼리 막 그러다가 우리 주장을 막 하다가 안 풀리니까 하느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의논했더냐 주장했더냐 요걸 물어봐요. 의논을 해서 너희들이 합의를 보는 것이라면 내가 다 되게 해주마. 요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는 모든 것을 의논해서 풀어. 네 잘났다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느니라. 이것이 공도사상입니다. 인자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들이지 니네가 따로 없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은 한 세트에 이 지구촌 또한 한 세트고 이 우주 또한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도사상. 니네가 따로 없다. 네 어려운 것을 많이 내가 보게 되면 내가 어려워질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나도 좋을 것이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니도 어려워질 것이니라. 네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좋아지고 웃고 좋은 것을 보게 된다면 네 또한 좋아지고 그만큼 살기가 좋아질 것이니라. 이게 후기 생활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좀 갑니까?